자, 다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볼게요. 자, 1번 이제 무늬 이런 말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바로 할게요. 나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I like hats with flowers.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되고 아까 그 패턴이 많다는 표현 하고 싶으면 all over it. 그냥 무늬가 그려져 있어야 하고 싶으면 on it.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모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요. 그냥 이렇게 생긴 모자 좋아하시면 I like a cap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긴 걸로 그냥 I like a hat으로 그냥 통일을 해서 오늘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효리는 땡땡이 무늬를 좋아해요. 우리 이 땡땡이 무늬, 이 엄청난 표현도 알고 보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도트 무늬. 걔가 영어로 dot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효리 likes hats with dot. 무늬가 하나만 있으면 좀 이상하죠. 땡땡이가 하나 with a dot 이러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많으니까 with dot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가끔은 설명을 할 때 효리 likes h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효리 likes a hat 또는 h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효리가 위에 꽃 달린 모자를 꺼냈어요. 일단 효리 누가 뭘 했어요? 효리가 꺼냈죠. 그러면 효리 took out. 자기가 꺼낸 거는 모자예요? 꽃이에요? 그러면은 모자죠. 걔까지만 챙길게요. 효리 자, 꺼낸 거는 일단은 모자예요. 그러면 a hat with a flow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달려있는 애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 끝에 on it을 살려서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그림 그릴 때 순서를 잘 보시면요. 모자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있죠. 이 순서 그대로예요. 모자가 있고 여기에 부속품으로 꽃이 달려있으니까 그걸 영어에서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 효리 took out a hat 그 다음에 얘를 with a flower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곱슬머리 소녀가 네 치킨을 먹었네. 이거는 좀 놀랍게도 곱슬머리 소녀를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냥 한 덩어리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애들은 이거를 소녀 곱슬머리가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예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가인이나 나르샤가 소속된 그룹 이름이 뭐예요? 브아걸이죠. 자, 이 브아걸의 풀네임 완전한 그 원래 이름이 뭐예요? 브라운 아이즈 걸스예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예요. 뭐예요? 브라운 든 것 같아요? 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들 것 같았는데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브라운 아이즈인가? 이렇게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그룹의 이름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예요. 자, 영어에서 어떤 외모를 표현할 때 우리는 갈색 눈의 소녀들 또는 아니면 갈색 눈 소녀 아니면 파란 눈 소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긴 머리 소녀, 곱슬머리 소녀 앞에서 그냥 한 덩어리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에서 외모를 표현할 때 이거를 뒤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고 앞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다가 표현을 해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단어들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단어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종은 ed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방금처럼 갈색 눈 소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brown eyes girls를 앞에다가 붙이지 못하고 brown eyed girl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얘는요. 이거를 앞에 붙일 때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애와 바뀌지 않는 아이는 그냥 단어마다 달라요. 우리도 김밥 하면은 김이랑 밥을 그냥 더해서 얘기를 하지 김의 밥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단어마다 앞에서 이렇게 그냥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거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국인인 입장에서는 다 익히는 게 제일 좋은데 앞에서 단어 두 개가 바로 붙여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편의점을 얘기를 할 때 convenient store 하지 않고 convenience store 편리함 플러스 가게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외국인 입장에서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무조건 이 단어는 ed로 바뀌었어. 이 단어는 안 바뀌고 그냥 꾸며주네. 이걸 다 봐야 되니까 불편한데 대신에 뒤쪽에 꾸며줄 때는 전혀 예외가 없이 무조건 with 다음에는 단어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자, 똑같은 말인데 갈색 눈 소녀들 이렇게 갈색 눈의 소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a girl with brown eye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긴 머리 소녀도 우리는 그냥 한 덩어리로 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긴 머리 소녀도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A girl with long hair. 네, 그 다음에 여기처럼 곱슬머리 소녀도 어떻게 하면 돼요? A girl with curly hair. 예, 여기다가 붙여놓고 얘가 뭘 했단 얘기예요? 얘가 네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A girl with curly hair ate your chicken. 이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걔는 스누피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e took out. 네, 일단 지가 꺼낸 건 스누피예요? 열쇠고리예요? 열쇠고리죠. 자, 열쇠고리는 영어로 제가 적어놨죠.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키체인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 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열쇠고리가 뭔가요? 이러면 키자 들어가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키홀더인가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세요. 제 생각에 키홀더는 갖다 놓고 키체인을 백화점에서 잘 팔지 않는 이유는 돈이 키홀더가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키홀더는 약간 지갑같이 생긴 개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쇠고리는 그대로 열쇠, 키, 고리, 체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스누피가 달려있는 인제는 달려있다 이런 서술어 안 써도 되죠. 어떻게? 그러면 he took out a keychain with Snoopy.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제 얘기죠. 제가 다리가 하나 없는 소파를 샀다네요. 그러면 I bought a sofa without a leg 또는 with a missing leg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재석이는 빨간 지붕집에 살아요. 빨간 지붕집 할 때 우리는 앞에서 그냥 덩어리로 빨간 지붕집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은 이때도 반드시 with를 써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걸 그냥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말의 평소 말투가 뭐뭐가 있는을 살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걔네들이 언제 이걸 쓰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걸 보고 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술술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편한 거는요. 아까 뭐 꽃무늬라든지 달려있는 그려져 있는 이런 서술어를 안 쓰고 굉장히 편리하게 그냥 with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재석이는 빨간 지붕집에 살아요. 재석 lives in a house with a red roof.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원래 살다라는 표현할 때는요. 이때 만약에 in 빼먹으신 분들은 어느 공간에 산다고 할 때 in을 챙겨주거든요. 요거 하나 그냥 챙겨주시고요. 재석 lives in a house. 일단 집인데요. 자, 이 집에 얘가 딸려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빨간 지붕으로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with 또는 with red roof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그 다음에 나는 구름무늬 벽지를 샀어요. 얘는 이제 거의 그냥 껌이죠. 네, 쉽게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해요? I bought wallpaper with cloud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9번은 뭐라고요? 나는 호머 심슨이 그려진 티셔츠를 샀어요. 그러면은 I bought t-shirt with Homer Simpson.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8번이랑 9번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벽지라든지 티셔츠에 그려져 있거나 무늬로 표현이 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티셔츠가 있는데 이 티셔츠 위에 뭔가가 찍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찍힌, 프린트된 무늬, 그려져 있는 이거는 전부 다 on it을 살리면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다시 나는 구름무늬 벽지를 샀어요. I bought wallpaper with clouds on i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는 호머 심슨이 그려진 티셔츠를 샀어요. 그러면은 I bought t-shirt with Homer Simpson on it. 제가 그 그림은 찾아서 10번 옆에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여러분 이 티셔츠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구글에 실제로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티셔츠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여자분 무릎까지 내려가서 디자인이 좀 난해한 네, 그런 옷이긴 했었어요. 자, 이거 할 때요, 9번 질문에, 9번 문장 할 때 한 번씩 질문이 나와가지고 미리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호머 심슨이 그려진 티셔츠를 이 뉘앙스를 살리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표현했어요? I bought a t-shirt with Homer Simpson.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문맥에 따라서는요, 진짜로 호머 심슨이란 사람이랑 같이 티셔츠를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쵸. 호머 심슨이란 애가 내 친구인데 나 어저께 호머 심슨이랑 같이 티셔츠 샀어.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요. 호머 심슨 우리 알고 있는 이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샀어. 이렇게도 문장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얘는 문맥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어는 주인공 행동부터 궁금해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붙여나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정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맥이 얘의 정확한 의미를 구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단 문장만으로는 두 가지 뜻이 다 가능하고 문맥에 따라서 걔가 호머 심슨 문의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 호머 심슨이랑 같이 온 건지 그거를 구별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도너츠가 발라져 있는 초콜릿을 샀어요. 자, 그러면 도너츠가 발라져 있는 이 엄청난 서술어 그냥 바로 챙기시면 되죠. 내가 뭐란 거예요? 내가 샀어요. 누가 버렸어요? 내가 샀어요. I bought. 내가 산 건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너츠예요? 그냥 도넛이죠. 자, I bought a donut. 그 다음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이것도 그냥 초콜릿이 있으면 되죠. 이 위에 그냥 초콜릿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I bought a donut with chocolate까지만 하셔도 초콜릿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거기다가 그 뉘앙스까지 살리시고 싶으시면요. 발라져 있는 느낌도 일단은 도넛이 있고 우리는 바르다라는 서술어 아니면 발라져 있다라는 서술어가 발달해 있는데 영어는 그냥 이 초콜릿이 발라져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도넛의 위에 있어야지 이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냥 위치로 on 인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on it으로 표현이 되는 거 몇 가지 설명을 드렸죠. 문의 표현할 때, 그 다음에 프린트 같은 게 찍혀 있을 때, 그다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표현과 그리고 도넛이 초콜릿이 도넛에 발라져 있을 때, 발라져 있는 이런 서술어들 전부 다 on it, 물리적인 위치로 처리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문장을 같이 볼 건데요. 11번 문장 하시다가 이제 스스로 쓰시다가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돌아보면은 굉장히 멈칫? 이렇게 깨름직한 표현이 그 기분이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마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깨름직한 그 문장이 원래 정답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원빈이는 긴머리 여자랑 그 춤을 췄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원빈이가 긴머리 여자랑 춤췄어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예요? 원빈이가 춤췄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원빈 danced까지만 일단 먼저 챙길게요. 원빈 danced. 자, 원빈이가 이런 춤을 추는데 이런 고속도로 춤 같은 거 지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지 혼자 추니까 쪽팔려가지고 여기에 누군가랑 또 똑같은 그 춤을 같이 춰요. 얘랑 같이 췄다는 표시가 여기에 with예요. 그러면은 얘가 여자이면은 원빈 danced with a girl. 여기까지 얘기가 그냥 원빈이가 여자애랑 춤을 췄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여자애가 아니라 얘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긴머리 여자애랑 춤을 췄습니다. 우리 긴머리 여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with를 써서 with long hair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우리가 그냥 한글 문장으로 썼을 때는 원빈 danced with a girl with long hair 이렇게 쓰니까 왜 with가 두 개 나오지? 뭔가 틀린 게 아닐까? 꺼림칙할 경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어 이 상황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랑 춤췄으니까 그냥 with를 쓴 거고요. 얘의 머리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with를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쓰신 분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12번 문장만 이제 같이 볼게요. 12번 현빈이는 수영장이 딸린 집에 살아요. 이 수영장 딸린 집이라는 이 엄청난 표현이 이제는 되게 만만해졌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 house with a swimming pool. 그 다음에 아까 살다라는 표현 했었죠. 현빈 lives in a house with a swimming pool.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배운 with 같은 경우는요. 이 with 스티커 같은 경우 알면 정말 세련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으로 영어에서 이게 정말 세련된 표현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텐데요. 제가 말하는 세련된 표현이란 뜻은 짧은 표현이란 뜻이에요. 같은 뜻을 표현할 때 우리말보다 얼마나 짧고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못 쓰는 표현인데 얘를 잘 쓸 줄 알면은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 쉽게 잘 만들어지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있다 없다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아까처럼 발라져 있는 꽃무늬 뭐 달려있는 뭐 이런 류의 서술어들을 쓸 때 서술어 안 쓰고 그냥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with로 다 처리가 되더라. 그리고 그래 놓고도 뭔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좀 덜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네들은 서술어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끝에 위치로 들어있는 할 때는 in it, 발라져 있는 on it, 그려져 있는 on it, 그 다음에 그냥 뭐뭐가 달려있는 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얘기를 했었죠. 아까 꽃이 달려있는 할 때도 그냥 꽃이 위에 달려있으면 그냥 on it 이렇게 위치를 가지고 계속 표현을 해주더라. 이 정도 팁만 좀 챙겨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교재 6페이지에 마지막에 있는 보너스 표현만 단어 좀 챙겨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삼각관계가 나오는 영화 있죠. 이런 거 뭐가 나오는 영화. 이제는 그냥 바로 뭘로 표현하는데요? with를 써서 자 삼각관계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ove triang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삼각관계가 나오는 영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A movie with love triangle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륜이 나오는 영화예요. 불륜 나오는 영화도 그냥 with 불륜 하면 되죠. 불륜은 영어로 love affair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불륜 나오는 영화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A movie with love affairs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재밌어하는 게 반전이 있는 영화. 이런 영화들 정말 재밌죠. 자, 반전이 있는 영화 할 때 얘는 우리말 표현도 똑같네요. 뭐뭐가 있는 하면 이제 고민 없이 뭐 쓰시면 돼요? with. 그러면 영화인데 a movie with 반전. 자, 반전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플롯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줄거리를 플롯이라고 알고 있죠. 줄거리가 플롯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는 우리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이는 거 이게 트위스트인데 이렇게 줄거리가 쭉 가다가 한번 완전히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 그 흐름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히고 꺾이는 거 그게 바로 얘네들이 생각하는 반전이에요. 그러면 반전이 있는 영화는 어떻게 하면 돼요? A movie with plot tw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배운 with 스티커 이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데 한국인들에게 좀 낯설어요. 대신에 얘를 잘 활용하면요. 아까처럼 이런 수영장 딸린 집이라든지 도너츠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도너츠 같은 표현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티커를 계속 같이 연습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